자, 원소란, 여기 있겠구만. 아닌데. 여기 있네. 자, 원소란 자,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의미 이 원소가 있고, 또 다른 의미에는 호돈소 물질을 원소라고 쓰기도 해요. 호돈소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얘도 그냥 줄여서 원소라고 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 있지. 철, 구리, 니켈, 알루미늄, 이런 금속류들도 있고, 단일 금속도 있을 거고, N2, O2, O3, Cl2 같은 비금속도 있겠죠. 보통 금속은 결정이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라서 원자 몇 개로 구성된다를 표시하기가 애매하고, 금속이 아님에도 이렇게 표시하는 녀석,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분자기 때문에 기체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속물질에서. 요런 차이가 있고, 호돈소 물질이 화학 반응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돈소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죠. 뭐가 있다? H2O, CO2, NH3 같은 공유결합 분자도 있을 거고, NaCl, 산화철 같은 이온결합도 있겠죠. 얘는 공유결합 분자, 얘는 이온결합인 결정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자, 주기율의 발견. 주기율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사실은.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을 합니다. 초기에는 질량 순서였다가 현재는 무슨 순서로 하고 있다? 원자 번호 순서. 결론적으로 양성자 개수 순서로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그 원소로서의 성질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이 반복되는 규칙성을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만들어낼 때 나온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거죠. 첫 번째가 데베라이나의 새쌍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하고 그 변화 순서가 질량 순서대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이 비슷한데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을 3개씩 쌍을 지어줬더니 질량이 커질수록 반응성도 커지더라. 특히 가운데 있는 나트륨의 질량과 성질이 리튬과 칼륨의 평균에 수렴하더라는 거야. 딱 중간쯤 되더라는 거지. 이걸 발견한 학자가 데베라이나야. 그리고 뉘렌즈의 옥타브 설. 여덟 번째 원소가 성질이 비슷하더라. 무슨 소리다? 7개의 원소가 마치 한 마디처럼 나타나더라. 왜? 아직까지는 18쪽이 발견이 안 된 상태라서 7개가 한 마디가 되더라. 성질 반복이. 그러니까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리튬부터 플로린의 성질 변화되는 순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성질이 바뀌어가는 형태랑 그 밑에 줄인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인, 황, 염소 성질 변화 패턴하고 성질 변화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과 나트륨의 성질이 비슷하고 베릴륨과 마그네슘, 붕소와 알루미늄, 탄소, 교소, 질소, 인, 산소, 황, 플로린, 염소가 성질이 비슷비슷해요. 아직까지 발견 안 됐다고. 거기는 우리가 발견이 다 된 주기율표니까. 이 뉘렌즈가 이야기할 때만 해도, 뉘렌즈가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18쪽이 발견이 힘들어서 안 됐단 말이야, 기술력이. 지금은 여기에 네온이 들어가고 여기에 아르곤이 들어가는데 이들도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변화,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 성질의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더라.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 현재는 데베라인 얘가 주기율표의 족이라는 개념으로 남아있고. 네. 근데 칼륨이 반응성이 더 커. 얘가 현재 죽이라는 개념으로 남아있어요. 이제 이 둘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나오나, 화면이. 여기까지. 요 둘의 내용을 바탕으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발표합니다. 자, 33종을 4그룹으로 분류하고 질량수 정리를 했고,
멘델레프 주기율표에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서 성질값을 예측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가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요 다음 원소가 끼워져 있는데 얘는 요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자리다. 그래서 미발견 원소를 띄우면서 규칙성을 맞추려고 했고 현재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학자가 이때까지만도 전부 다 질량순 나열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자 번호순 나열로 고쳐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기초를 잡은 학자가 모즐리다. 여기도 질량순 아니면 H가 제일 근데 저게 어디가 삑사리가 나냐면 아르곤하고 나트륨에서 삑사리가 나요. 질량이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 동위원소라고 있거든요.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소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수소만 해도 수소와 중수소가 있어. 질량 1짜리 수소와 2짜리 수소가 있어요. 얘 둘은 물리적 밀도값만 다르지 반응하는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냐라서. 그럼 얘를 같은 원소로 봐야 돼? 다른 원소로 봐야 돼? 같은 원소예요. 둘 다 수소인데 밀도만 다르다니까. 산소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다른 원소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질량만 다른 원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질량으로 원소를 분류하면 같은 원소라고 못 부르잖아. 화학적으로 근데 성질이 똑같아요. 밀도값만 다르게 나와. 그래서 밀도에 영향을 받는 상태 변화 온도 약간 달라. 증발되는 정도 약간 달라. 근데 나머지 다 똑같아. 그럼 같은 원소인 게 더 맞잖아. 왜? 전자 개수는 똑같거든. 응? 그런 거 저런 것들, 특히 아르곤하고 아르곤이 더 무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칼륨을 앞번호 해주고 아르곤을 뒷번호로 줘야 돼? 아니잖아. 그런 것들을 수정한 최종 버전으로 나왔던 게 모즐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저 모즐리 주기율표를 계속 우리가 더 발견해 나가는 원소들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해서 업데이트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거 필기. 빨리.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 정도는 다 외우겠지. 기본적으로 보면 딱 요 선을 잘 맞춰서 선생님이 늘 그리잖아, 이렇게. 이 위치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평소 그릴 때도. 일부러 저기 선 2개 끈 겁니다. 우리는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기율표는 여기 1족, 2족, 13, 14, 15, 16, 17, 18쪽까지 총 18줄 있어요. 같은 세로줄로는. 이제 요 사이에 사실 10칸이 붕 뜨죠. 나중에 네가 심화화학 가면, 즉 고3 화학을 가잖아. 그러면 그 10칸이 왜 거기에 띄어놨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전자 배치되는 순서 패턴을 맞추기 위해서 띄운 거야. 네, 같은 족은 최외곽에 위치하는 원자과 전자 개수가 일치합니다.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들 개수야. 그리고 얘네들은 그 족에 해당하는 1의 자리 숫자와 같습니다. 즉 원자과 전자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인 거예요. 18쪽은 8이라고 안 쓰고 0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8개가 되면서 꽉 찹니다. 근데 왜 0이라고 해주냐? 따지고 보면 헬륨은 2개거든. 얘네들은 8개겠지만. 근데 어차피 둘 다가 꽉 차서 마감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빵개로 취급하면 돼요. 왜 0개다? 얘는 반응 안 하니까.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다?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된다?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로축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는 원자가 각 원자들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원자가 가진 에너지가 작아져 있는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아져 있고 가장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 그래요. 이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채워진 총 껍질의 개수 1개라도 들어가면 그건 들어갔다고 치고 그 껍질 수를 주기라고 보면 돼. 그러면 결국 이 주기율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핵이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게 일주기 원소들이겠죠. 맞지? 뭐랑 뭐가 들어간다? 그치. 첫 번째 껍질에 수소랑 헬륨이 들어가면서 꽉 차는 거야. 그 다음 껍질에 그치.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8개가 채워지는 거야. 그 세 번째 껍질에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르곤. 그 바깥쪽 껍질에 칼륨, 칼슘하고 그 다음부터 3족이 나와요. 그럼 3족 애들은 요 네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3에서부터 12족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 쟤네들은 자기 거 주기번호 하나 안쪽에 채워. 그러니까 네 번째 껍질에 칼륨, 칼슘의 전자를 두고 19번째, 20번째 두고 21번째 전자는 요 사이사이에 다시 끼어 들어가는 게 세 번째 껍질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상태로 스톱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이온이 되면 웬만하면 플러스 이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규칙성이 좀 따로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화학까지는 잘 안 가르쳐요. 나중에 심화학 가서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그건 뭐 내가 가르칠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주기가 증가하면 원자 크기가 커지고 전자를 당기는 인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그런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은 어떻게? 내려올수록 전자를 잘 버리니까 반응성이 커지는 거지.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으니까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는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한 거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게 현재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에서의 규칙성인 거지. 그리고 아까 말한 금속 주기율표 기준 왼쪽에서 중앙까지 주기율표 전체로 보면 금속이 훨씬 많아요. 거기 색깔 진한 칸으로 들어있는 게 다 금속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여기 알루미늄, 저마늄, 안티모니, 폴로늄, 테네신까지 요 라인까지가 여기서 이쪽이 다 금속인 거야. 수소 빼고. 이렇게요? 아니, 비금속을 그리 동그라미 쳐줄게. 여기가 비금속. 여기도 좀 아니, 얘는 더 진한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샤프로 칠한 요만큼 있지. 수소까지. 얘 말고 다 금속이야, 사실은. 주기율표 왼쪽에서 중앙으로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원소들이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자에 의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18조. 다 기체. 아니, 쟤네들 비금속이잖아. 금속 아니잖아. 비금속 친 거고. 비금속을 동그라미 친 거예요. 대부분 다 금속이라고. 그래서 자유전자에 의한 특성으로 열과 전기가 통하고 전성과 연성이 있고 광택이 나고 찌그러지고, 그건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금속이 주기율표 오른쪽에 존재하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주로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수은 제외하고. HG가 수은이거든. 쟤만 액체예요. 나머지 다 고체입니다, 금속은. 주기율표 오른쪽에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18쪽을 제외하고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제논 빼고 전자를 얻고 싶어 하고 얻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으로 분자가 되기 때문에 기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전기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전기나 열이 잘 안 통하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기 보면 금속으로 쓰이는 거, 철, 구리, 금, 알루미늄, 비금속으로 쓰이는 거, 수소, 질소, 산소, 인. 각자 저렇게 쓰이는 데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칼리 할로젠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요거 빨리 필기. 자. 알칼리 금속,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들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칼리라는 말 자체가 염기성을 말해.
염기성인 거고, 염기성이란 말은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키면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강염기가 생기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수산화 나트륨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하수구 같은데 머리카락으로 막히면 그거 녹이는 약 묻잖아. 그 약 성분이 얘예요. 단백질 다 녹여줍니다. 그리고 수소기체가 나는데 문제는 요 뒤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터집니다. 아니, 나트륨을 넣는 건 아니잖아. 얘를 넣는 거지 얘를 넣는 건 아니잖아. 나트륨을 넣으면 터져요. 오케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고 걔는 이온결합한 거. 자, 기본적으로 매우 무른 금속입니다. 금속이 무르다는 거는 되게 물렁물렁하다, 부드럽다는 소리예요. 커터칼로 잘라도 잘라지고요. 자를 때 느낌은 지우개 자르는 느낌 정도밖에 안 나요. 그냥 쓱 들어갑니다, 칼날이. 그리고 은백색 광택이 있는데 딱 덩어리를 칼로 싹 자르면 은백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몇 초 안 있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는 산화물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와 바로 반응을 해서 때가 떼끼는 것처럼 산화물의 껍질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파라핀이나 등류, 벤젠 이런 거 속에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에 둘 다 만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상온에서 고체임인데 리튬에서 칼륨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아까 말한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하는데 위험해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조금 보여주다 말 거야. 리튬 덩어리를 우리 지우개 손톱으로 끝에 조금 잘라갖고 막 애들 괴롭힌다고 막 애들 뒷머리에 던져 올리고 하는 장난치잖아. 그 정도 잘라서 시험관에다가 딱 떨어뜨리면 금속이니까 물에 가라앉을 것 같지만 발생하는 수소기체 때문에 그 시험관 물에서 팍 하고 돕니다.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기체를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모아놨다가 옆에 성냥풍 라이터에다 갖다 대고 여기 기체 딱 열면 팍 하고 터져요. 수소기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반응성이 점점 커지는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매우 무른 금속이고 위험한 금속이다, 그지? 보통 이제 이런 알칼리 금속은 배터리, 나트륨 램프, 나트륨 등, 우리 가로등 요즘에 이제 LED로 많이 바꿨는데 아직까지 옛날 가로등 보면 노란 거 불 켜지는 거 있죠? 그게 나트륨 램프예요. 그 다음에 칼륨은 보통 비누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다 맞춰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할로젠. 할로젠이라는 말 자체가
염기하고 염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온결합 화합물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17쪽의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F2Cl2 Br2 I2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잘 녹는 편은 아니고요. 얘 둘은 기체, 액체, 고체인데 승화되는 고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조 원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소독해서 깨끗하게 만들 때 많이 써요. 플루오린은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면 불산이 됩니다. 불산 들어본 적 있잖아.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루에 최소한 2-3번씩은 써야죠. 불산. 불소. 그 불소식이고 그거는. 치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F2예요. 플루오린을 한자로 쓰면 불소가 돼요. 그 다음에 염소는 이게 락스가 돼요. 물에 녹으면. 그 다음에 I2, 아이오딘 이거 어디 쓰게? 네가 아마 많이 썼을걸? 진짜 자주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1-2번은 썼다 이거. 학교에서. 보건실. 빨간 약. 그 요오드 띵크라고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을 에탄올에 녹여놓은 거거든요. 소독약입니다. 우리 보통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독성이 있어서 소독용으로 하고요. 즉 1족 원소랑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반응이 매우 잘 일어나요. 막 불꽃 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커요.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잖아. 얘네들은 내려올수록 커지고 여기가 맨 위에거든요. 얘네들은 주기율표 올라갈수록 커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아도 산성, 수소와 반응해도 산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에 속하는 게 17쪽이기도 하다는 거지. 오케이? 자, 저기 64쪽 일단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64. 그쪽 받아.